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찾는 게 시나노 골드. 최근에 이제 공판장 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이제 색을 안 내도 장점이 있고 일하기가 좀 편합니다. 루비에스 같은 경우 5, 6년 전에 선풍장 끼기를 끄고 초반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한 3년 동안 폭락했다 찾지 않다가 이 잔뿌리가 많이 나 있는 묘목이 좋고, 그리고 접목된 나무는 반드시 비닐에 묶인 부위가 있습니다. 비닐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심으셔야 되고요. 비닐 안 풀어주시면 3년이나 4년 뒤에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대표님 반갑습니다. 예,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경산에서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수호입니다. 경산이 전국에서 제일 큰 묘목 특구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, 경산에서 전국 묘목 생산량의 한 70%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묘목은 거의 다 경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업력이 얼마나 됩니까? 지금 농원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.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묘목 농사를 지어오셨기 때문에 최소 50년 이상 묘목 농사를 지어왔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? 몇 가지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사과에 전품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시나노 골드, 아리수, 부사계열의 미얀마, 미야비, 미시마, 후브락스, 지금 미니사 같은 루비에스 등 전품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사과가 매출 한 70% 정도 주력을 하고 있고, 나머지는 이제 유실수, 복숭아, 자두, 살구, 매실 뭐 등등 유실수는 다 취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농원 구경 좀 시켜주시겠습니까? 아, 예. 여기는 4년 전에 묘목을 저온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. 경산 같은 경우 묘목 저온 저장 가지고 있는 집 몇 집 되지 않습니다. 대부분 다 이제 90% 이상 봄에 작업하고요. 포도, 감 같은 게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보통 가을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. 사과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대부분 다 작업해서 저온 저장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들 오시면 내드립니다. 사과나무입니다. 사과나무 이제 가을에 분작업했는 부사인데. 부사예요. 예. 전목 2년생입니다. 흙 달린 나무는 나무가 거의 잘 죽지 않습니다. 일반 묘목에 비해 가지고. 전목, 대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대목은 크게 우리가 사과 같은 게 작은 묘와 이중묘로 나뉘는데요. 이제 이중묘 같은 경우에는 실을 뿌려서 접을 두부 붙인 경우를 이중묘라 그러고, 작은 대목 같은 경우에는 분주를 해내서 다시 접 붙인 걸 작은 묘라 그럽니다. 작은 묘를 쓰는 이유는 밀식도 가능하고 사과의 품질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작은 묘를 다 쓰고 계시거든요.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체리입니다. 체리. 아, 이게 체리예요? 예, 체리인데 요것도 전목 2년생 체리입니다. 1년을 키워서 여기 한번 잘라서 다시 이렇게 가지를 받은 체리거든요. 요 같은 경우는 체리 라핀인데, 라핀 같은 경우 최대 장점이 자가 수정이 됩니다. 체리는 일반적으로 다 타가 수정이거든요. 타가 수정되는 체리는 체리가 열리지 않습니다. 요거는 뭔가요? 사과 대목입니다. 대목. 작은 대목인데, 네. 요거 같은 게 M9 지금 작은 대목이거든요. 보시다시피 하나를 띄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있어 저희가 42cm를 잘라가 여기다 이제 새로 품종에 접목을 합니다. 네.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나노 골드, 아리수, 뭐 부사 이렇게 접목을 하면 요 접목한 상태가 작은 묘가 되는 거고. 이게 대목으로 좋은 거예요?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? M9의 단점은 동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, 장점으로는 농사만 잘 지으면 과가 M26보다 월등히 과가 좋습니다. 4m, 1m 정도까지도 밀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밭의 특성을 잘 알고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경산 지역 안에서도 좀 뭐 규모가 큰 편일까요? 사과 묘목으로 치면 1년에 뭐 저희도 한 많이 하면 8만 주에서 10만 주 사이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적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보다 많이 하시는데도 분명히 많고, 저는 아직 뭐 배우는 입장에서 많이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시나노 골드. 저희는 작년 10월 달에 다 완판됐습니다. 가몽 일부 남아있고, 부사, 아리수 좀 남아있고, 지금 그렇습니다. 네. 불과 4, 5년 전만 해도 시나노 골드 인기가 없었거든요. 네. 농사 지을 때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. 이제 색을 안 내도 장점이 있고 일하기가 좀 편합니다. 최근에 이제 공판장 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공판장 냈을 때 소비자 가격이 좋으면 무조건 묘목가도 무조건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한 10년 전쯤 시작할 때 선머키라는 사과, 그 뒤에는 부사, 후브락스 뭐 이런 쪽 갔다가 또 아리수 갔다가 시나노 골드 갔다가 지금 이제 새로 사과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행처럼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
인기 품목들이 달라지는 게 왜 그럴까요? 기능성 사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, 네. 예를 들어 젊은 층의 사과를 먹을 때 좀 특색이 있는 걸 드시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. 네. 트렌드 비슷하게 이제 계속 변화되고,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품종이 하나 나오면 이거 홍보된다 10년이 걸렸습니다. 네. 지금 같은 경우 한 2, 3년 정도면 소비자들이 충분히 드셔보고 개인 블로그라든가 뭐 SNS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보다는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. 트렌드도 빨리빨리 바뀌고, 사과 묘목을 처음 심으신 분들은 좀 무난한 걸 심으셔야 됩니다. 너무 앞서가는 품종을 심거나 하면 아직까지 이제 그런 병충해나 그런 부분들이 방제 부분들이 정확히 안 정해진 그런 품종들도 있고, 그러니까 나무에 문제 생겨서 폐원을 하게 됐다 하면 그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. 아리수 농사 짓기 좀 까다롭다 그러는데, 아리수 같은 경우 추석 시장 기장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. 원래 아리수를 찾는 사람이 좀 주춤하고,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품종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리수는 구매하는 가격이 주당 얼마라고 보면 됩니까? 1년차 전목 기준으로. 뭐 주당 한 14,000원에서 한 16,000원 사이. 특묘나 조금 못한 게 기준이 뭘까요? 여기 밑둥 기준으로 12mm 이상, 네. 12mm 이상 나왔을 때 특묘 기준으로 되거든요. 이 12mm 키가 1m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. 1m 40, 50은 기본적으로 다 되거든요. 인기 많았다가 사람들이 안 찾는 나무들도 있을까요? 루비에스 같은 경우, 사과 미니사과 같은 경우에는 5, 6년 전에 정말 막 선풍적 인기를 끄고 초반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한 3년 동안 폭락했다 찾지 않다가 지금 다시 또 서서히 조금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. 왜 그렇게 몇 년 사이에 부침이 컸습니까, 루비에스가? 처음 농사 짓다 보니까 이게 루비에스 병이 잘 오고, 처음에는 이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았어요. 지금에 와서야 좀 보니까 사과도 먹을만 하고, 또 농사 짓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하니까 이제 서서히 조금씩 찾는 것 같습니다. 저희 택배 박스입니다. 사과나무는 중간에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. 이 안에 어떻게든 다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. 이거 많이 사과면 가서 많이 하면 한 6, 70주까지 들어갑니다. 종자업 등록증을 내라 그러면 종자관리사 등록증이 필요하거든요. 묘목특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,500평 이상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, 특구에서는 5,000평 이상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. 이 두 가지 있어야지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.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, 시군에서 하는 지원 사업, 사과 묘목 지원 사업 이런 게 가능합니다. 이게 없을 경우에 지원 사업 자체가 안 되고, 루비에스, 썸머킹, 아리수, 썸머 프린스, 아리원, 이지풀 7품종의 요 국유 품종, 농지청에서는 통상계약 계약서가 있습니다. 계약서가 제 7품종으로 계약을 했고요. 이 부분들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아리수나 생산하시면서. 대표님, 묘목 구매할 때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?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거보다 뿌리가 잔뿌리가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잔뿌리가 많이 나 있는 묘목이 좋고, 그리고 이렇게 나는 뿌리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네. 이 뿌리를 잘라줘야지 여기서 새 뿌리가 활착이 빨리 됩니다. 네. 여기 보면 묘목이 한 번씩 보면 중간에 뻐끔뻐끔하게 벌립하면 그런 묘목들이 있습니다. 그런 묘목들은 좀 안 사시는 게 좋고요. 접목된 나무는 반드시 비닐에 묶인 부위가 있습니다. 이 비닐은 반드시 풀어주시고 이제 심으셔야 되고요. 비닐 안 풀어주시면 3년이나 4년 뒤에 여기 비닐을 꽉 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 많이 불면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이걸 가장 중요하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대로 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많이 부러지고.